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이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한 말, 그 진심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리딩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일단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 테니까 카드 선택하시고 해당 카드 이제 타임라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드 선택 해주세요. 카드 리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임금님 카드를 뽑아주셨고, 그 옆에 지금 놓여져 있는 오라클 카드는 제가 마지막에 조언으로 뽑은 카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엔젤 앤서 굉장히 유명한 카드인데, 이 카드를 처음 구입을 해서 드디어 조언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번 카드, 일단 두 사람의 관계성 먼저 볼게요. 오늘은 카드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뽑으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성. 잠시만요. 두 분은 한 사람이 뭔가를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간 곳에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분이 현재는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떨어진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뭔가를 배우면서 친해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로 가면 한 사람이 수학을 잘해. 그러면 와 이제 그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그런 친구한테 이 문제 푸는 것 좀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좀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잘하는 친구가 그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되셨다가, 네, 좀 한 명이 굉장히 좀 까칠하게 말을 하거나 말버릇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약간 T의 성향? 그렇게 좀 말할까? 뭐 T 분들이 다 말 나쁘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T고.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너 T발씨야? 하는 그런 반응이거나 좀 어떤 막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약간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일상적인 일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래? 이러면서 좀 반응이 좀 뭐랄까 몸이 건조하거나 이런 공감을 잘 안 해준다, 리액션이 별로 없다, 이런 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도움을 주셨던 분이 약간 그 평상시에 그런 신변잡기적인 그런 일상을 나누는 대화, 신변잡기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쓸데없는 소통을 왜 하지? 약간 이런 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뭐 본론을 위한 서론이 여기까지 하지 뭐 그런 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칼카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잘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명은 되게 조금 뽀짝뽀짝하고 귀엽고 좀 애기애기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분이 있었을 것 같고, 한 명은 너무 무뚝뚝해. 근데 보통 이렇게 좀 반대가 끌리는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반대로 만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 명이 조금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뭐 한 명은 이제 계속 보고 싶어서 자주 본다고 한다던가 연락을 자주 한다던가, 뭐 우리 조금만 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한 명이 조금 일 때문에 진짜 바쁘다던가, 그래서 집에 오면 잠만 자야 돼,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말을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조금 툭 내뱉는 그런 성향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한 명이 그거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 약간 조금 상처를 받는 거죠. 걔가 아까 낮에 이렇게 말한 게 약간 이런 건가? 아니면 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건가? 뭐 이제 사랑하면은 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말도 많이 하고 싶고 연락도 많이 한다던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좀 오해와 오해가 좀 쌓인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분도, 그러니까 두 분 다 뭔가 적극적으로 막 표현을 하고 내 마음에 이랬어. 이거 좀 알아줘. 막 이렇게 좀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되게 가시돋친 그런 말들이 나중에 오갔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명만 이제 그런 다치도친 말을 했어. 그거에 있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한 명이, 됐다, 말해서 뭐해. 우리는 그냥 안 맞는구나. 이러면서 좀 서서히 멀어졌다던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뭐 크게 싸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잠수 이별? 아니면 그냥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연이 멀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좀 멀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칼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고, 한 명이 이제 상처를 계속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상대방은 아니 왜 네가 말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왜 이거까지 상처받지, 또 이렇게 좀 무신경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그래요. 말보다 행동인 사람과 따뜻한 말을 원하는 사람과 그런 성향 차이, 성격 차이가 너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서서히 멀어졌거나 한 명이 너무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 이 관계는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 성향 좀 볼게요. 여기서 약간 성향이 드러나긴 하는데 그게 상대방일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뽑으신 1번 분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조금 무신경했던 사람이 상대방인지 아니면 난지 아니면 우리 둘 다인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명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방이실 수도 있겠죠. 그걸 좀 볼게요. 상대방의 성향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관계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도 가까워지기가 좀 힘든 관계일 것 같아요. 이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전 연인 관계 아니면 현 연인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조금 연락이 뜸한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하고, 이분 되게 안정적이네. 여기서도 칼카드가 뜨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좀 느리고 표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좀 무뚝뚝하고 묵묵하다. 약간 행동파, 말보다 행동파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한마디 이렇게 툭툭 했던 그런 말들이 좀 생각 없이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은 정작 그렇게 뭐 자기 일은 막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대입이 안 되는 거죠.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말을 해서 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되게 자기의 어떤 분야나 덕질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취미생활이나 이게 좀 깊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아요. 그 취미도 한 취미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나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한다던가, 뭐 덕업일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실제로 일을 하더라도 약간 좀 공부를 오래 했다던가, 아니면 그 분야에 어떤 오래 종사를 했다던가, 그런 좀 에너지가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티를 내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겉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약간 바위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또 엄청 후회를 해요. 아, 결혼 관련된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두 분은 좀 오랫동안 되게 친했던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시던가, 아니면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다가 급속도로 빠져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썸분 같은 느낌은 아니고, 두 분이 진짜로 조금 막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처럼 오래된 그런 사이거나, 아니면 같이 좀 아는 그런 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두 분이 실제로 굉장히 좀 연인이었다면 장기간 연애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고, 이 사람은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은 게, 나는 당연히 1번이랑 결혼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해해 주겠지. 우리는 뭐 넌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 내 마음이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이렇게 좀, 아니 무슨 가족끼리 그런 표현을 해. 약간 낯간지럽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랑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내 미래에는 1번이가 있겠지. 우리는 결혼까지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좀 소중함을, 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다 참다 받아주다가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변하지 않겠구나 해서 떠나갔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분 외적으로는 키가 조금 크실 수도 있고 보통 키라고 해도 약간 되게 그 좀 슬린데린? 약간 좀 마른 체격이실 확률이 좀 커요. 키 크고 마른 그런 느낌이거나 보통 키라고 해도 되게 군살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분은 막 단백질 엄청 챙겨 먹어도 그 근육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학자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연령대를 모르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좀 어린 느낌은 아니에요. 성숙한 외모를 지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외모 혹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마인드 깊이가 좀 있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가끔씩 선생님한테는 조금 말을 좀 성급하게 실언을 좀 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도 많지 않고 그런 좀 경솔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헤어질 당시에 이분과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볼게요. 지금 좀 멀어진 걸로 보이니까 헤어진 당시 상황과 이분이 어떤 감정이셨는지를 조금 볼게요. 헤어질 당시, 두 분이 멀어질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 결혼 카드가 뜨네. 두 분은 진짜 결혼 준비를 하시거나 우리 결혼 얘기가 정말 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갔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결혼을 하셨던 사이일 수도 있고 파혼을 하셨는 사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준비를 이게 좀 남성분의 그런 느낌이 나와서 한 명은 되게 좀 느긋하게 남 일인 것처럼 혹은 남 일인 것처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고 한 명이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꼭 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때문에 좀 한 명이 많이 바빴고 한 명은 그냥 자기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데 그게 속도가 좀 안 맞는 느낌? 그러니까 좀 내 일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내 일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었겠죠. 뭐 결혼 준비라든지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분이서 뭔가 함께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해야 할 때 한 명이 혼자서 좀 정말 10가지를 다 아니면 막 9가지 그래서 조금 이걸 도와줄래 했을 때 한 명은 그거 내 일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알았어 할게 이러고 안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평소랑 똑같은데 왜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와, 근데 또 이게 나이트 소드가 또 뜨네요. 이분의 성향 카드랑 이분이 헤어질 당시의 감정이랑 이게 똑같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까 속으로 약간 이렇게 후회하는 감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되게 나중에 일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보였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그냥 좀 투명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행동의 변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고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쉽게 변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되게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요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미래를 좀 계획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 했던 부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잘 해왔잖아. 우리 원래 그렇잖아. 왜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의 선생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이 사람의 성향과 헤어질 당시에 그런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성격과 속마음이 그대로예요. 거의 100% 일치를 한다?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솔직하긴 했어. 투명하긴 했어. 근데 지금 카드 보이세요? 이 카드가 지금 똑같고 이 카드가 똑같고 이 카드가 똑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뜰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아니랬어. 선생님이랑 정말 이렇게 끝난다고? 그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선생님 조용히 야반도주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차 같아. 그래, 우리 뭐 인사드리러 가고, 뭐 주말에 데이트하고, 그래, 뭐 잘 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사라진 그런 느낌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렇거든요. 이거 되게 좀 특이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질 당시에는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을 좀 볼게요. 현재 속마음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지. 현재 속마음. 현재 속마음. 현재 속마음을 좀 볼게요. 이게 카드 위라서 조금 이렇게 되는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속마음.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모습이 좀 있고, 이상한 좀 신념이 있으시네. 선생님이 헤어지기 전과 헤어지고 나서도 혹시 연락을 하셨을까요? 이분한테 만약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도 이분이 제대로 안 응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 선생님을 되게 정말 천사같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잘 챙겨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옷을 갈아입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어나고 출근하고 이런 일상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그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선생님의 얼마나 큰 어떤 애정과 헌신과 노력이 담겼다는 걸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친구 참 그런 애가 없지, 그런 사람이 없지, 그 사람 정말 착하고 선녀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1번 1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이 없네요. 이게 이분이 밖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철이 없다기보다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철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좀 속았다? 자기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천하태평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말은 되게 변할 거라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이 수반이 되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생각보다 엄청 막 바짓가장이를 막 붙들고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가 싶기도 해요. 현재 속마음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냥 진짜 이 관계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 이 사람은 지금 두 분 안 헤어지셨어요? 혹시? 헤어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여전히 선생님? 그냥? 약간 정말 내가 엄마한테 노력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엄마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가족이고 당연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막 혈액형을 바꾸고 막 성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엄마라는 존재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떠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막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이 관계는 계속 갈 거야. 너랑 같이 할 거야. 이게 좀 떠나는 느낌이 아까도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동수가 보여서, 이게 상황이 자기가 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선생님 지역에 선생님의 뭐 어떤 학교나 일이나 이런 커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약간 직업상 이게 좀 옮겨 다녀야 되는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게 결혼을 하셔서 그런 직업군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헤어진 느낌이 아닌데. 이분이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할 것 같은데?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재회를 다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선생님 쪽에서 연락을 한다, 이 사람이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행운의 편지? 나의 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 이분이 뭐 온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혹은 답장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연락이 오는 것 자체에 좀 만족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좀 헤어지고 좀 막 먹먹문을 쓸 것 같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번부터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한테 참아하지 못한 말을 좀 볼게요. 참아하지 못할 말. 참아하지 못할 말. 이분 되게 안정적인데? 사람이 어쩜 이렇게 멘탈이 튼튼하지? 좀 배우고 싶을 정도인데요? 약간 거의 끌어당김을 하고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 만약 두 분이 좀 멀어진 거라면 우리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언제가 만날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이분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든지. 결혼 카드가 이렇게 뜬다고?
두 분 진짜 결혼하신 거거나, 가족이신가? 꼭 연인만 이제 대상으로 보시진 않을 수 있으니까. 와, 두 분은 근데 진짜 되게, 와, 이분 장난 아닌데? 이거 좀 가려야 될 수도 있어.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가리더라고요. 스타카드입니다. 어, 와, 이거를 제가 원래는 편지 형식으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나? 1번아, 잘 지내도 아니야. 잘 잤지? 뭐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한 거 알아.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너랑 이렇게 멀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끝이 나는 줄 알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좀 고집스럽고 너에게 가끔 좀 툴툴대고 뭐 화가 나면 말을 좀 할 때도 있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 너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걸 알아. 나한테는 뭐 한 번도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가장 빛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고 다가가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누구한테 막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막 행동이 엄청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닌 걸 너도 알잖아. 내가 말주변이 좀 없잖아. 그래도 나는 우리가 같이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버텨내고 하루를 잘 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 보이는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좀 참견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랬던 것도 알지만 나는 그래도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 볼게.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고 내가 좀 더 나서서 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해결을 하도록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좀 더 표현도 하고 그래 볼 테니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너는 항상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웠어. 응,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두 분 어떤 사이신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진짜 가족 관련된 카드가 뭐 텐컵에 여기도 텐컵 떴죠? 그리고 여기 4 완즈에 아까 펜타클도 썼나요? 그것도 뜨고 이것도 약간 결혼하기 좋은 그런 배우자 좋다고 해도 되나? 뭐 이거 취향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분이 선생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볼게요. 두 분은 만약에 이제 헤어지신 분이라면 약간 인연이 조금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반대되는 조언이 같이 나오긴 했는데요. 멈추지 마. 약간 노력을 좀 더 해봐. 표현을 좀 더 해보고 네가 원하는 게 이 사람과의 어떤 다시 만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가 원하는 그 빛을 따라가 라고 좀 격려를 해주는 계속해 계속해 keep going 약간 이런 느낌과 두 분이 이제 좀 반복을 하는 그런 굴레가 있는 그런 느낌의 조언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좀 반대로 불행히도 네가 원하는 그런 관계를 이 사람과 할 수 없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관계에서는 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과의 재회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가정을 이루는 거, 어떤 형태의 그 사랑을 하는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는 선생님이 만약에
헤어지신 그런 이성의 관계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과 헤어진 게 이런 점이 저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저런 형태의 사랑이라 헤어졌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과는 이런 형태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멈추지 마세요. 그거는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형태의 어떤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 상황이 너무 좀 궁금해서 혹시 댓글로 이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달아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1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동반자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성 먼저 볼게요. 제가 오늘은 카드를 그때그때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성. 두 분의 관계성이라 이게 한 분이 굉장히 잘해주고 한 분이 냉정하게 굴었다. 이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는데 두 분은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 계셨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이게 좀 그 사람이 하지 못한 말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연락을 좀 안 하고 계신 분들의 느낌이 좀 들고 1번 카드도 물론 이 파이브 오브 소즈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두 분도 참 많이 싸우시고 한 번 싸울 때 되게 불같이 싸우신다던가 좀 험한 말들이 많이 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약간 참았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참았을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좀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명이 조금 말을 좀 세게 하셔. 그리고 한 명은 좀 뒤끝이 없어.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한 명은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조금 달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비슷해지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관계성이라는 게 서로의 그 단점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내 거울이구나. 내가 마주해야 될 어떤 정말 거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듯한 모습.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초반에 좀 강하게 먼저 나가셨던 분도 상대방이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어야 했던 그런 느낌이 들고 초반에는 한 명의 어떤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회성이 좀 강하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잘 챙기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좀 더 소극적이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그러니까 초면에 만난 사람이랑 좀 대화를 잘 못하신다던가 말을 잘 못 건다던가 그렇게 좀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말을 되게 잘하는데 좀 처음 보는 사람에서 서먹서먹하고 좀 친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하시는 분이 이런 그 반대 성향을 가진 이성향을 가진 그런 분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이런 게 좀 되게 환상적으로 약간 이상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아이와 이의 만남? 이랬을 것 같은데 이성향인 분이 이제 조금 좀 결단력 있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명이 조금 고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따라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답답해.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급하게 폭 이렇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건 좀 안 맞아. 약간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성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 분의 성향과 특징, 상대방 분이 아이 성향이시냐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 성향이시냐 이거를 조금 볼게요.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 봅시다. 성향과 특징. 상대방 분의 성향 그리고 특징 한번 볼게요.
성향과 특징. 상대방 분의 성향 그리고 특징. 여기서 이게 나와주네. 상대방 분이 이거 오늘 많이 뽑네요. 상대방 분이 I 성향이셨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주시면 좀 깊게 은은하게 좀 가져가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되게 급발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속으로 되게 좀 끙끙 앓고 자기 혼자만 품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속이 되게 깊은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좀 깊은데 약간 좀 기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감성이 풍부하고 깊다 보니까 그 심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잘 드러내지는 않으시는데 한번 드러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평소에 아무런 시그널이 없다가 갑자기 저러네. 근데 그게 선생님한테는 갑자기지만 이 사람은 좀 꽤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을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급발진스러운 이 카드 잠시만요. 좀 갈게요. 그런 면이 여기도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급발진스러운 그런 면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좀 뽀짝뽀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디즈니 만화나 그런 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키덜트적인 그런 모습이 좀 돋보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 되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성격이셔서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던가 좀 승진이 빠르다던가 아니면 다음 뭐 팀장은 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적으로 되게 좀 그런 분이실 확률이 높고, 그리고 취미도 좀 뭐랄까 생각보다 좀 액티브한 취미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운동도 좀 정적인 운동, 혼자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쟁이 있는 그런 스포츠 이런 걸 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랑은 되게 잘 지내요. 특히 직장에서 정말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다크호스 같은 딱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인데 굉장히 좀 속도감이 있죠. 전차 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상대방 분이 선생님 있는 쪽으로 이제 좀 자주 오셨다던가 아니면 두 분이서 데이트를 좀 액티브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고, 여행을 가더라도 이분은 그 휴양보다는 관광파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활동적인. 그게 좀 초반에 사람들 앞에서 좀 친해지고 이렇게 좀 그러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행동 자체는 되게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고, 자기랑 같이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같이 뭐 일을 한다던가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은 되게 깊고 진하게 그런 유대를 하시는 그런 분이실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헤어질 당시에 어떤 상황과 이분의 숨겨진 감정, 그때 감정이 좀 어떠하셨을지를 좀 볼게요. 헤어질 당시의 상황과 숨겨진 속마음, 헤어질 당시 상황은 좀 어떠했는지와 그 사람의 속마음 상태는 좀 어떠셨는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좀 급발진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칼을 좀 뽑았네요. 헤어질 때는 칼을 뽑았고, 근데 두 분도 이분이 되게 흑화한 느낌이 좀 든다. 헤어질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사귈 때는 진짜 안 그랬는데 서로 좀 이제 비슷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생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초반에는 좀 더 요구하는 게 많다던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불만이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걸 좀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처음에 알았어 이렇게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칼을 좀 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느끼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흑화해서 약간 나쁜 여자처럼 이렇게 좀 됐을 텐데, 혹은 선생님이든 상대방이든 삼각관계가 있어서 이제 다른 이성 문제라든지 술 문제라든지 어떤 좀 그런 것들 좀 버리지 못한 버릇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자리가 너무 많아. 아니면 여사친 문제가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여사친이라기보다는 어떤 여사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사친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한 명의 그 이상한 여사친이 있다던가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사귀기 전에부터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비교적 최근 몇 개월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어떤 누군가가 좀 껴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연락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 뭐 카톡으로 봤는데 이 사람 누구야? 이런다던가, 너무 왜 이렇게 일 끝나는데 연락을 해? 이런다든지, 왜 이렇게 자꾸 자주 만나?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뭐 DM을 계속 보내거나 댓글을 계속 달거나 뭐 좋아요를 계속 누른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던가, 막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끊어내는 대신 선생님한테 좀 냉정하게, 이거는 터치하지 말아라, 나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회방꾼이 있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됐어요. 약간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두 분은 그래도 깨붓깨붓을 하거나 이게 좀 헤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헤어져, 아 그럴 거면 헤어져, 난 이거 못해, 너가 맞추던가 아니면 헤어져,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오히려 역으로 나중엔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만난다던가, 아니 내가 잘할게, 아 우리 다시 만나보자, 이렇게 연락을 좀 자주 하셨다던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좀 흐지부지, 이게 좀 한 명은 단칼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한 명은 계속 붙잡고, 이런 관계성이 있었다. 근데 붙잡는 쪽이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현재도 연락을 이제 뜨문뜨문 연락이 온다던가, 연락을 하게 된다던가, 뭐 답장이 뜨문뜨문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선생님에게 이 사람이 하지 못한 말, 그걸 좀 볼게요. 이게 나중에 좀 흑화한 느낌이 진짜 왜 이렇게 들지? 이게 참 이 사람이 되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낙동강 오일이알처럼 됐다, 너무 외로워졌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 만나고 일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저는 이 사람밖에 없어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이 사람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두 분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볼게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허, 좀 와, 황제랑 교황이 같이 뜨네요. 이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은, 이번아, 어, 나는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만큼 나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맞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누군가랑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너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기에는 이미 좀 너무 멀리 와 버린 것도 있고, 내 상황적으로나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일이나, 그리고 너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안 맞았던 부분, 계속 싸웠던 부분,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혹은 너에게 연락이 와도 이 답장을 하는 게 맞는지, 너를 다시 만나서 네 마음을 받아주는 게 맞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나도 너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많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네 자리를 대체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해왔는데 그거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자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게 되네. 네가 알다시피 나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 고집, 어떤 나의 성격, 가치관, 이런 부분이 너랑 많이 부딪혔잖아. 근데 그거를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고, 앞으로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과 어떤 나의 일과 신념과 나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너를 만나면서 어, 포기를 하는 게 좀 쉽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 그런 위치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랑 관계를 위해서 너를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한테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싶은데 내가 이기적인 거 알아. 내가 좀 고집도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준다면 나는 너와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안정적인 관계로 가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는 나에게 내가 이 모든 거를 짊어지고 또 놓고 가지 않을 정도로 욕심이 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언제나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어. 여전히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카드는 동반자 카드도 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많이 변하시지 않을 거예요. 흑화를 했다고 말했는데 초반에 보였던 어떤 모습이 가식이라기보다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진심으로, 그러니까 좀 겉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죠. 좋았던 모습. 이것도 물론 그 사람의 진심이고 본 모습이긴 하지만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별을 고민했던, 이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다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조언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대답을 그러니까 어떤 질문,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좀 긍정적인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엔젤에게 물어봐라 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어떤 직관과 그런 영감을 따라서 가면 그 대답은 당신한테 무조건 예스일 것이다. 언제나 가장 좋은 답을 당신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더 상이자 높은 존재에게 답을 구해봐라. 이 사람과 가는 게 좋을지 아닐지. 그거는 언제나 그게 답이 예스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너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답변을 알고 있다. 라는 조언이 나왔고, 그리고 메시지 이너 바를이라는 카드도 나왔는데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또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희망적인 연락이 오실 것 같고, 이게 이 남자 혹은 이 여자, 이 상대방 쪽으로부터 듣는 연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이상이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명상이라든지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신만의 의식, 이거를 뭐 밤에 자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닐까라고 이거를 좀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뭐 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인스타 글귀로 받을 수도 있고, 친구가 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톡, DM 이런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어떤 우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총괄을 해요. 그래서 조금 깨어 있으면서 이게 좀 이런 메시지였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무조건 확신을 하시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가 뭐였죠? 구독인가요? 네, 그 중에 복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든 선생님한테 잘 되실 거니까요.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요즘 날씨처럼 쨍쨍한 그런 해 밑에서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이죠. 네, 지금 소처럼 일하는 저를 형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의 관계성,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말이 잘 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잘 하시다가 두 분이 얘기를 잘 하시다가 어이구 한 사람이 이제 좀 미적미적했어. 와, 에이스 카드가 떴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이 뭐 두 분 다 약간 초반에는 좀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기간을 조금 오래 가지셨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너무 인기가 많아, 아니면 한 명이 너무 친구도 많고 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3번이를 뺏길 수도 있겠다, 혹은 선생님께서 상대방 분을 다른 분들한테 이 사람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 이 사람 말도 잘하고 잘 들어주고 그렇게 상담도 되게 잘해줄 것 같아, 고민 상담도. 그래서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 눈에도 멋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시작해보지 않을래? 뭐 우리 사귀어보지 않을래?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이렇게 좀 아는 사이에서 딱 친구에서 뭐 연인, 뭐 직장 동료에서 선후배에서 뭐 연인, 이런 식으로 좀 관계가 변환이 된 그런 거를 한 명이 좀 적극적으로 딱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근데 그게 되게 좀 서툴렀어. 좀 서툴고 못 믿어왔어. 아니면 내 스타일이 좀 아니었어. 그래서 한 명이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거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나는 친구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뭐 아니면 같은 직장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얽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연애할 생각도 없고 이제 속마음은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거절을 했었다.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명이 좀 적극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시도 끝에 그러면 한번 만나보지 뭐라고 상대방을 이제 좀 감화시킨 그런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스프레드인데, 그러면 그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이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관계를 진전시켰는지가 나오겠죠.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상대방이신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특징. 잠깐만요. 두 분은 뭐 약간 소개팅인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 상대방 분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두 분은 확실히 좀 실생활에서 좀 맞닿아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무슨 학교 선후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좀 예를 들어 뭐 코딩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막 이런 스터디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만 약간 학원 뭐 이런 데서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취미를 해도 조금 약간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좀 깊게 파야 되는 그런 취미, 그런 데서 좀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번과 2번의 에너지가 좀 섞여서 같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이분이 아마 처음에 좀 소극적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좀 더 인기가 많고 좀 약간 그 동네에서 이제 마당발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고, 이분은 딱 자기 사람 혹은 자기 생활 이것만 챙기고 막 그 이상의 더 사람들과의 어떤 욕구, 교류하고 싶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일하는 사람 아니면 학교 같은 과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뭐 연구소 이런 사람들끼리 있고, 그것 그나마도 이분의 어떤 전공 분야나 일 쪽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혼자서 하는 게 더 익숙한, 편한,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게 더 편하다던가, 뭐 컴퓨터로만 이제 작업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프리랜서도 가능해, 약간 이런 일이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라서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그런 좀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이런 욕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선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매 뭐 아니면 선계팅 이런 느낌, 아니면 진짜 결혼 정보회사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 더 만나라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일 정도로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보다 연하라던가, 이분이 조금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대시를 해가지고 놀랐었다,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지금 멀어졌으니까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볼게요. 두 분이 좀 멀어졌을 당시의 상황.
이렇게 수줍고 막 자기 사람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은 근데 살짝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엔 되게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왜 두 분이 멀어지셨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과 그분의 어떤 심경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왜 멀어졌지? 이분이 좋다고 짝사랑을 하다가 이거는 막 고백을 해서 진짜 몇 개월 막 길면 연 단위로 이렇게 쫓아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흐름이라 되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 이렇게 누군가한테 해본 적 처음이야 그런 느낌이라 이게 한 분이 되게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니면은 약속이 많아. 모임이 많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명이 조금 불만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선생님 쪽에서 친구가 많거나 모임이 많았으면 이분은 자기는 좀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야, 너 모임 좀 줄여.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왜 어저께도 그 사람 만난다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 이번 주에 막 하고 그래서 나랑 안 만나고 그거 나 너무 서운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 나보다 얘는 다른 친구들이랑 더 친한 것 같고, 뭐 더 실제로 친한 이성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한 명이 아니라던가, 뭔가 그런데 자기가 되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걸 티를 안 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좀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좀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서서히 혼자서 닫혔다? 닫았다? 마음을 좀 멀어졌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그 선생님이 느끼기엔 어느 날 갑자기였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닫는 그런 기간과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가 아닌 서서히 멀어진 그런 흐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이분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두 분이 이제 예전처럼 혹은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관계성이나 친밀함, 어떤 만남의 횟수, 연락 이런 걸 잘 못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막 연애에 능숙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런저런 걸 봤을 때 너무 부담이 돼. 내가 예를 들어 취준이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던가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연락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거를 내가 연락 자주 못해 아니면 자주 못 만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은 양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났어 뭐 연락 하루에 두 번 자기 전 뭐 점심 때 이렇게만 했어 그것도 나는 되게 많이 이해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또래 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그렇지 또 않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연락도 없고 말도 속마음도 얘기 안 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자기가 좋다고 막 이렇게 반복해서 했는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야. 내 친구들보다 나한테 더 연락이 없고 게다가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조금 눈치 주는 것 같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가 나랑 시간을 보여줄 것도 아니면서 사회적인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사귀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현타가 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생각이 많았대요. 되게 질투도 많이 났고 마음이 많이 다쳤었다.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취준생이라던가 뭐 이런 식이고 선생님은 뭐 직장인이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혹은 뭐 이 사람은 군인이고 선생님은 뭐 사회에 있는 그냥 뭐 학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난 너무 갑갑하고 그런데 얘는 사람들 되게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좀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를 좀 이분이 잘 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하지 못했던 말 인데 지금 할 수 있다면 현재 어떤 감정 상태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볼게요. 카드가 너무 튀네. 잠시만요. 이분이 헤어질 당시에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뭐 아니면 난 이것 때문에 너를 못 만나겠다라고 끝까지 말을 안 했을 확률도 있어 보이고 그거를 약간 친구를 통해서 듣거나 그 사람의 어떤 친구 아니면 겹친을 통해서 들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 야, 걔 그랬대라던가 아니면 친구한테도 말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말 안 해줘서 난 진짜 몰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분이 그래 뭐 알았어 그냥 이렇게만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던가
그랬을 수 있어 보여서. 아이고, 좀만 더 볼게요. 와, 이거 다 무슨, 오늘 무슨 날인가요? 되게 좀 깊은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는. 그냥 왠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해볼까? 이렇게 다들 되게, 이분은 조금 오래 사귄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군대 기다려주고 시험 취준 기다려주고 이렇게 만나신 분들일까? 되게 좀 진짜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고 싶었던, 여기도 컵카드 팬컵이 두 개나 뜨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일단 3번아.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많이 서툴고 어떻게 보면 연애 경험도 없고 네가 거의 첫사랑처럼 이렇게 누굴 깊게 유지해보고 만나보고 내가 좋아서 고백을 해보고 이런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손에 꼽는 혹은 처음일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라서 내가 너무 사랑에 서툴렀던 것 같아. 근데 너랑 헤어진 지금에서야 나는 사랑이 뭔지 좀 이제서야 알 것 같아. 그리고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아직도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나 네가 줬던 편지, 뭐 선물 그런 것들을 가끔 보곤 해. 사실 버리려고도 해봤고 실제로 몇 개는 버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잔상들이 떠올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예쁜 말을 많이 해주고 표현을 해주고 그런 건지를 내가 그때는 차마 몰랐던 것 같아. 그때는 네가 그냥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다 같이 친하고 이런 게 나랑 너무 달라서 그런 면이 좋아서 너를 좋아했던 건데 사귀고 나니까 질투도 많이 나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네가 그 사람들 다 좀 끊어내고 나만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옆에서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알아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누구보다 큰 위로였는데 내가 너무 미숙해서 이 모든 거를 망쳐버린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보내줘야 하는 걸 알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날, 좋은 여자를 만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하는 사람인 걸 알아.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좀 그렇지가 않다. 이거를 너에게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나는 지금도 가끔 해보곤 해. 너는 정말 나에게 이상적인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나를 용감하게 만들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면, 정말 인연이라면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나에게는 너무 그럴 만한 어떤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현실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내가 아직 기반을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가기 위해서는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서 지금은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 네가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여기도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고 그래서 정말 여기 탱컵이 나와서 근데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 뭔가 이성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도 이 사람이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더 차갑고 냉정한 그런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고 약간 자기가 속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의 배신감,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나도 좀 해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탱컵이 나와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조언에서도 약간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보이는데 선생님도 되게 힘든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고 이분 역시도 이게 좀 이별을 만약에 두 분이 멀어진 상황이라면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가 뜨기도 해서 두 분은 연이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리고 좀 되게 확신의 예스 카드에 이 느낌표가 뜨면 응 맞아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제 비가 오면 땅이 질척질척해지지만 그래도 이제 지렁이도 살고 이제 걸음도 쏙쏙 잘 들어가고 농작물도 자라려면 식물도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해가 쨍쨍 해만 너무 쨍쨍하면 가뭄이 들고 식물도 못 자라고 막 벌레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생겨야 되는 그런 게 지금 꿀벌 여왕벌도 막 산란을 멈췄다고 하나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죠. 그래도 안 되는데 두 분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둘이 좋아진다일 수도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서로의 운적으로 좀 키워줘야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 약간 비가 충분히 오고 이제 해가 뜨면 다시 땅이 마르면서 농작물이 자라고 과일이 열리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 비가 오는 시기고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 근데 또 선생님을 위한 조언을 보면 선생님에게 더 좋은 옵션이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약간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짜 한 명 이상의 이성에게 대시를 받고 남들이 보기에는 네 전남친, 뭐네 전여친보다 지금 걔가 훨씬 괜찮은데 왜 그 사람이 뭐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너한테 훨씬 좋고 잘해주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혹은 뭐 어떤 면에서 야 그래도 그 사람이 훨씬 낫지라고 할 만한 그런 거 아니면 야 너 걔랑 헤어지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약간 이런 거기도 해서 결혼까지 나오고 왠지 여기는 선생님이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길을 택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랑 결혼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입국탓하고 헤어져서 그 사람이 아직도 날 생각하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지? 그게 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두 분의 인연이 남아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보내주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분도 마찬가지고 약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첫사랑을 못 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성별을 떠나서. 근데 그중에 유난히 좀 과거의 연인이 못 잊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3번을 뽑으신 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한테는 더 좋은 옵션 지금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만나기 전이라고 해도 더 좋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좋은 옵션이 있는 느낌도 좀 들어서 그 점을 담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3번 카드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번 카드 분과 4번 카드 분이 현재 생각하고 계신 분의 관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성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두 분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만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두 분이서 현실적으로 혹은 한 분이서 힘든 시기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려운 시기에 진짜 만나셨던 느낌?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함께 으쌰으쌰 이겨내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내시다가 두 분이 만나신 다음에 운이 서서히 풀려갔던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던가, 이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아이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이 조금 더 뭐랄까 삶을 좀 쉽게 사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긍정적인 분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장남 장녀 혹은 장남 장녀와 뭐 막내, 이렇게 그것도 막 늦둥이 막내 이런 분이 만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되게 삶은 어려운 거야, 이렇게 뭐 돈 버는 건 힘이 든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좀 사회의 쓴맛이랄까 그런 걸 좀 맛보신 분이 계셨고, 한 명은 좀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흘러가듯이 좀 가볍게 가볍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약간 욜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아서, 두 분이서 좀 그런 금전 감각, 경제관념 이런 게 좀 안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너무 좋은데 약간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잘 맞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둘 다 너무 힘든 시기에 만나서 서로한테 좀 더 감정적으로 즐기고 이럴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너무 일에 치여 있고 뭐 집안의 가장의 노릇 뭐 그런 걸 해야 한다던가, 그런데 한 명은 너무 철이 없고 이게 같이 살아도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던가,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의 태도나 방식, 가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생은 이런 거야, 아니야 이런 거야, 너는 왜 항상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심각해, 그냥 좀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너가 너무 나이브하게 인생을 좀 살고 있어, 이렇게 좀 말다툼이 좀 잦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되풀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이 좀 나중에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멀어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서 지지고 볶고 했다가 그렇게 또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좀 뭔가 시절 인연처럼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특징. 제 카드가 어디 갔죠?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브한,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고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고 아이 같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런 분이 상대방이셨을지, 아니면 4번 분이셨을지가 좀 보이겠죠?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분의 성향, 어떤 성격적인 특징. 아이고, 뿔카드가 또 나오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아, 근데 이분이 나인원즈? 여긴 텐원즈인데, 여긴 나인원즈야. 이분이 조금 나이브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야. 이분은 체력이 약해.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선생님이 10개를 다 짊어지고 이분은 한 두세 개를 져. 근데도 그걸 막 9개처럼 느끼는, 이것도 난 너무 무거워. 선생님이 예를 들어 20kg의 어떤 그런 백팩을 매는 백패커야. 그러면 상대방은 한 5kg 생각해서 얘가 체력이 딸리고 조금 쉽게 지치니까 5kg만 주고 내가 5kg를 져야겠다 이러면, 야 내 가방 더 무거운 거 아니야? 약간 왜 이렇게 힘들어? 약간 좀 더 쉽게 지친다던가 좀 찡찡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분이 좀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뭐 남자분이라고 하면 너무 애 같아요. 애기 같아요. 철이 없어요. 뭐 진짜 아들 같아요. 막 이랬을 수 있고, 여성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좀 나한테 많이 기대지? 나도 힘든데? 약간 좀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은 나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요구했던 거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더 완벽주의거나 더 뭔가 책임감이 있고 어른스러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도 나도 나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너무 완벽주의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도 진짜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이 막 뭐 이연복 셰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막 3개월 차 막 주방 보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 나름대로도 좀 지치고 힘이 들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 이 관계가 더 가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을 수 있다. 이분 나름대로는 참고 참다가 터진 거래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조금 그 상황이 읽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좀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무모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겠다 하면은 해. 아니면 사람을 좀 쉽게 믿는다던가 좀 진짜 순수해.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악기는 없어. 약간 좀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되게 사람 좋아하고 사람 잘 믿고 그러다가 상처받아. 아, 저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갔다가 훅 데이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참 나 내가 말했잖아. 미리 그거 조심하라고.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은 뭐 아,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뭐 좋게만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쉽게 그렇게 사람들 다 나쁘지 않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했는데 진짜 네 말이 맞았어. 약간 이런다던가.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참 그렇다.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쨌든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선생님한테만 좀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분은 되게 책임감 있고 자기의 1인분을 확실히 하고 어떤 결단력도 있고 시원시원하고 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분이 좀 그렇게 어른스러운 척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뿌앵 막 오늘 힘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어떤 이 남자분, 아, 남자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 맨날 이렇게 남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남자분 혹은 여자분이 됐던 선생님 쪽에서 이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 여기서 나오는 여자분이고, 이 상대방 분께서 사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잘 길들이시고, 이렇게 진짜 업어 키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두 분이 멀어질 당시에 상황과 이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감정을 좀 볼게요. 이 정도의 성향이시면 드러났을 것 같긴 한데 떨어진 카드를 이따가 다시 같이 볼게요. 이 카드가 좀 버거워. 드러났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볼게요. 떨어진 카드가 참았네. 참았어. 참다가 떠나간 되게 어떤 상황이 새로운 거를 좀 이분이 좀 급작스럽게 나 이거 하기로 했어 아니면 나 이거 샀어 이렇게 좀 확 결단을 내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마 헤어질 당시 멀어질 당시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분이 볼 때는 평소와 같은 건데 선생님은 많이 참을 만큼 참았고 아니면 너무 또 이런 무모한 성급한 이런 모습에 조금 지쳤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멀어진 이게 좀 평소와 같은 어떤 작은 다툼이었는데 익숙한 다툼인데 그게 좀 크게 번진 듯한 그래서 멀어져야만 했던 그날에 누군가가 잔소리가 좀 심했을 수 있고 좀 가르치려 든다던가 그런 게 좀 폭발을 한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들어요. 그래서 예정돼 있었던 어떤 결말을 맞이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성급하게 그럼 헤어지던가 아니 뭐 그래 도 나한테 이런 거 불만 많고 나도 많이 참았고 너 늘 뭐 이런 게 싫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이 속으로는 자기는 되게 말을 많이 못했대요. 상처를 자기도 받은 게 많았고 와 어떻게 풀카드가 이렇게 세 개 다 뜨죠?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되게 대구리 꽃밭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속이 그렇지 않고 상처도 잘 받고 많이 지쳤는데 그런 게 자기는 좀 티를 안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되게 깔끔하게 끝났어요. 원래 뭐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도 조금 뭐 화나면 불같으실 수 있지만 이분의 어떤 이 풀카드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내가 미안해라고 한다던가 이제 팩 했다가도 다시 조금 얼굴에 티가 난다던가 다시 돌아온다던가 이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되게 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동안 미안했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뭐 이렇다던가 아니면 그조차도 안 하고 잘 지내 뭐 이렇게 좀 쿨하게 돌아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한 사람은 좀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자기 동굴에 들어갔던가, 이렇게 되면 잠수가 된다던가, 연락을 해도 안 받았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을, 알기가 좀 힘들었다. 그 사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끝이야, 우리 더 얘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던가, 뭐 그냥 떠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처럼 사라지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 딴에는 자기도 쌓인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제 그 사람의 언어로 한번 말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조금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 좀 보고 제가 그분의 톤으로 말을 해볼게요. 이분의 뭐 실제 톤과 같진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이나 어떤 일이나 그런 걸 찾아서 두 분이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분에게는 이분의 어떤 커리어나 이분의 미래나 뭔가를 위해서 도전을 하러 유학을 가거나 어떤 해외로 일을 하러 가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던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축하할 일 진짜 좀 공부 쪽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대학을 뭐 해외로 간다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잘 된 일이야. 이 사람한테 잘 된 일인데 너무 나를 좀 배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그 톤으로 말을 해볼게요. 4번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네 생각이 참 많이 났어. 내가 지금 이곳을 와야 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서 너와의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이 길을 떠나와야 했지만 너와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네가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일과 사랑 아니면 공부와 너 둘 다를 잡고 싶었지만 그게 너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면서도 나도 참 뒤를 많이 돌아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너한테 내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이면 네가 더 힘들어 할까 봐 그런 거를 좀 애써 의연하게 어,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내 어떤 SNS나 나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되게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음,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아마 네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해. 어쨌든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떠나온 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는 했지만 어, 나는 너도 잘 지내길 바라고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응을 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다가 문득문득 네 생각이 나면 좀 침울해지기도 하고 특히 밤에 네 생각이 좀 많이 나면 그 생각에 푹 빠져 있기도 해. 그래서 너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가볍게 잘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싶기는 한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좀 여지를 주고 너를 더 흔들게 하는 일일까 봐 그러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 늘 그랬듯이 나는 이 일, 이 학업이 끝나면 또 나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렇게 목표 지향적,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내 삶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때고 이런 나의 어떤 성향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어 했었을 것 같아.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헤어졌던 거에 대해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먼 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제 다시 볼 날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웃으면서 잘 지냈어? 하고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어. 그때 다시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서 봤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좀 해외나 좀 멀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삶을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풀카드가 이렇게 많이 뜬다는 거는, 이분은 진짜 막 중년, 40대, 50대, 막 70대, 80대가 돼도 되게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는, 막 그때 다시 막 대학 가셔 아니면 뭐 자격증 따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모험적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활동적인 모험을 하시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기질이 있으신데 약간 그 학구열도 되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약간 진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막 인도를 간다던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가나 명상 이렇게 좀 뭐 철학, 점성학 저처럼 타로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해외 어떤 그런 운과 약간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성향 이게 좀 같이 보여서 확실히 좀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종교 철학 뭐 심리 이쪽 다 상담 이런 쪽으로도 진짜 탁월하신 분일 것 같아서 평범한 분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조언 한번 볼게요. 이분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남아있을까? 제가 참 궁금해요. 근데 카드에서는 당신은 지금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 좀 떠나간 듯한 길, 그리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진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막 모험을 떠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도 지금 되게 좋은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과 선생님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겹지인이 많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야 걔는 지금 잘 나간다더라 막 이렇게 괜히 좀 뭐 엄청 잘 지내던데 막 여사친들 외국인들이랑 뭐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SNS나 뭐 그런 식으로도 선생님이 좀 볼 수 있는 환경이실 것 같은데 선생님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가 되었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고 되게 작고 소소한 그런 운부터 크게 들어오는 운까지 행운이 되게 가득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의 행운, 선생님의 무운을 좀 빌어주는 느낌도 저는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잘 지냈으면 좋겠다.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너는 막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분이랑 연락을 좀 하고 계신 관계거나 근데 이분이 약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친구처럼 선생님의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제 좀 관계를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더 이상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걸 좀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도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자체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생님은 지금 말하면 지금 운이 너무 좋아서 막 딸기 먹고 싶다. 그럼 누가 딸기를 사다 준다던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럼 정말 그런 사람이 나한테 누가 나한테 소개받아 볼래? 뭐 이런 사람이야.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선생님은 새로운 어떤 사랑, 새로운 일,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길을 씩씩하게 뚜벅뚜벅 나가고 거기에는 굉장한 행운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은 되게 멋있게 서로가 이제 가다가 각자의 길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좀 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또 다시 인연이라고 하면 돌고 돌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처음인 것처럼 너무 반갑게 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야, 너 그대로다. 아니면 더 멋있어졌다. 약간 막 성공했구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시 만나는 카드들도 뜨고 해서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선생님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나는 것도 되게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10년 뒤에 뭐 제가 아시는 분 저의 고객님들 중에 30년 뒤에 재회를 하신 분을 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아니고 두 분은 좀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인연이라면 그렇게 뭐 10년 뒤, 30년 뒤에도 만날 수도 있고 짧으면 더 빠른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좀 먼 길을 떠난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도 그동안 이제 선생님의 이분을 축복하면서 선생님에게는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스프레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랑이었습니다.